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문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가슴 벅찬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의 오랜 고민과 노력이 담긴 책, 리플 부의 대이동, 세상에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서 세 권으로 나눠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전자책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dplusmedia.co.kr을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지만 이것을 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뭐 가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맨 위에 있는 이 전자책을 클릭하시면 바로 위에 시문 전문가 전자책 두 권이 나옵니다. 이 전자책 두 권을 확인하시고 저자 직강은 매주 수요일마다 올라가니까 이 영상 꼭 확인하시고 우리 코인 시장, 이 어려운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 시문과 같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이 책 소개를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차트만 보고 사고 파는 단기 투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40대부터 70대까지 은퇴를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잇고 리플이라는 자산을 통해서 다가오는 부의 대이동에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아주 쉽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책을 교재 삼아서 저와 함께 재미있는 경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 첫 시간으로 책의 일부 거시경제의 눈을 뜨다에 나오는 핵심 용어 20가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 용어 2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20가지 중에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맞는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15분만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틀면 나오는 단어죠. 인플레이션. 사전에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년 전에 뜨끈뜨끈하고 든든한 국밥 한 그릇 가격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통 3,000원, 비싸야 4,000원이면 깍두기 얹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 국밥 한 그릇.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식당에 가도 국밥 한 그릇 먹기가 정말 빠듯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밥에 들어가는 고기의 양이 20년 전보다 3배로 늘어났을까요? 아니죠. 국밥의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배고픈 내 배를 채워주는 따뜻한 한 끼, 이것은 똑같습니다. 변한 것은 국밥이 아니라 바로 돈의 가치라는 거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지금의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가진 힘이 과거 3,000원짜리만큼 약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의 가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스크림처럼 스르르르르 녹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있는 거죠. 내 월급이나 연금은 그대로인데 물건값만 오르니까 결국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종이돈만 꽉 쥐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한정된 자산, 즉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눈을 돌려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예금, 적금, 이게 지금 필요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용어인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물건값이 떨어지면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는 좋을 수 있죠. 하지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디플레이션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보면 잃어버린 30년, 여러분 들어보셨죠?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이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것도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실에 놓을 최신형 대형 TV를 하나 사고 싶습니다. 지금의 가격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다음 달에는 250만 원으로 파격적인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에이, 한 달 기다렸다 사야지 하시겠죠? 그런데 다음 달이 되니까 두 달 뒤에는 200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사시겠죠. 지갑을 닫으실 겁니다. 이런 일이 경제 전체에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더 싸질 건데 왜 오늘 사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갑을 닫아버리면 TV를 만드는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창고에 재고만 지속적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결국 그 회사는 문을 닫거나 직원들을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은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외식도 안 하고 옷도 안 살 겁니다. 그럼 동네 식당 사장님, 옷가게 사장님,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물건값이 떨어져서 시작된 일이 결국 내 일자리와 내 소득까지 뺏어가는 이 악순환, 경제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 현상,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배우는 용어 중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현실적인 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동네에서 작은 카페나 식당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나서 월세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외에서 전쟁이 나고 기상 이변이 생기면서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고 식용유 가격도 급등하고 가스비가 2배, 3배로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수입은 줄었는데 음식 만드는 재료비는 엄청나게 비싸진 겁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음식값을 올리기도 겁나고 그렇다고 안 올리자니까 팔수록 미치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 가정으로 따지면 월급은 깎이거나 그대로인데 마트에 가면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씩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쓸 돈은 말라가는데 밥상 물가는 폭발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세 가지 용어 머릿속에 확실히 정리가 되었습니까? 국밥 가격으로 본 돈의 가치의 하락, 바로 인플레이션. TV 가격 하락만 기다리다가 공장이 문을 닫는 늪에 빠지는 디플레이션. 월급은 줄었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폭등하는 재앙, 스태그플레이션. 제가 오늘 첫 시간부터 굳이 이렇게 딱딱할 수도 있는 경제 용어를 설명해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 즉 돈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셔야지만이 우리가 왜 지금 은행 예금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판도를 바꿀 리플이라는 자산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은 2편에서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이 시문의 저자 직강 꼭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할 다가올 미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부의 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폐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중심에 바로 디지털 자산, 코인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유익했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와 긴축, 그리고 유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꼭 들어오셔서 미국 연준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